그러면 예제 9.6을 풀어봄으로써 그 영상 9장에 대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6을 풀기에 앞서가지고 Effect of Non-Condensable Gas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계획인데요. 불응축 가스가 실제 그 응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불응축 가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 어떠한 현재 온도하고 압력 조건에서 어떤 대부분의 유체가 지금 응축이 발생할 조건인데 응축이 그때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가스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팀하고 공기가 섞여 있을 때 스팀은 100도씨에서 대기압하라면 만약에 대기압하라면 100도씨에서 이 표면에서 응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공기가 섞여 있더라면 공기는 뭐 마이너스 180도, 190도 정도가 돼야지만 응축이 되니까 그 표면 온도가 뭐 마이너스 100 몇 도가 아닌 이상은 예를 들어 가지고 100도보다 낮은 서브쿨에서는 응축이 발생하는데 이때 그 화면 공유가 화면 공유. 제가 지금 뭘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냐면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이너스 180도나 190도에서 공기는 응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힘을 응축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는 non-condensable gas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n-condensable gas가 항상 non-condensable은 아니고요. 어떤 현재 조건,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는 원래 내가 응축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유체에 어떤 섞여서 응축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가스를 non-condensable gas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정의를 좀 썼는데요. 이 W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재 보면 WV, 뭐 W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의는 그 전체 밀도분의 예를 들어 가지고 V는 응축이 일어나는 실제로 B는 응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G는 가스예요. non-condensable. 그래서 얘는 이 가스의 밀도분의 B분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WI는 인터페이스, 여기 I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해요. 인터페이스에서의 비율, 인터페이스에서의 그 밀도비. 다음에 인피닛은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의 밀도비. 그리고요. W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없는데요. 인터페이스에서 밀도비 이렇게 전체 중에서 밀도비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혼합물이니까 혼합물인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이 W는 지금 그 전체 W는 지금 G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V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베이퍼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골고루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골고루 있다라고 하면 이쪽 인터페이스에 가까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베이퍼는 액체로 바뀌었죠. 액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율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난컨덴서블이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컨덴서블 가스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한다고 생각합시다. 골고루 분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베이퍼가 어쨌든 리퀴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로 좀 멀리 떨어진 경우는 그 여전히 뭐 베이퍼하고 가스가 섞이는 경우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벽면 근처, 이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상대적으로 난 컨덴서블이 차지하는 그 몰비가 높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베이퍼는 액체로 바뀌니까 어디에 비해 가지고 좀 멀리 떨어진 영역에 비해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리퀴드하고 베이퍼의 인터페이스 근처에서는 어, 어, 이, 이 난컨덴서블 가스의 몰비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몰비가 전체 이 양, 그러니까 믹스처의 전체 양에 비해 가지고 이 가스의 몰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양에 비해 가지고 이 WG 값이 이제 가스의 그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압에 의존하는 거, 분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벽면 근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베이퍼, 움직이 발생하는 베이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파운드가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파운드가 낮아지죠. 그래서 뭐 쉬운 예로 가끔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물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지금 응축이 되려면 그것도 이 수증기도 물이니까 대기압 상태에서는 100도씨에서 응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차가운 표면이 지금 뭐 한 7도, 8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왜 응축이 발생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는 거고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나타내는 그 압력만큼에 해당되는 포화 온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증기가 나타내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전체가 다 101.3kPa 나타내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질소라든가 이제 산소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압을 나타내는 거고 수증기가 실제로 공기 중에서 나타내는 압력은 굉장히 낮아요. 그럼 그 압력에 해당되는 포화 온도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한 7도가 될 수도 있고 8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벽면 근처에서는 이 베이퍼의 분압이 실질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죠. 뭐에 비해 가지고 벽면으로부터 인터페이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쪽에 비해 가지고 이 전체 압력 중에서 베이퍼가 나타내는 압력은 자꾸 액체로 바뀌었으니까 분압이 낮아요. 분압이 작아요. 분압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원리로 지금 압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응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응축이 더 낮은 상태에서 응축이 발생하려면 벽면 온도가 더 낮아져야 돼요. 벽면 온도가 더 낮아져야지만이 상대적으로 기존과 똑같은, 그러니까 어, 이 벽보다 낮은 상태에서 얘가 응축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벽면 온도가 더 낮아야지만이 이 난컨덴서블의 영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벽면 온도는 여기도 콜드 솔리드 월은 온도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응축이 발생하는 온도는 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응축되는 양도 줄어드는 거죠. 응축되는 양도 줄어들고요. 응축이 보다 활발하게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죠. 왜냐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는 응축이 발생하니까 온도가 좀 높으니까 벽면 온도에 의하면 그래서 응축이 발생하지 안 하는 거예요. 음, 이 다른 거를 다 처치하고 하고 이 non condensable gas는 응축 온도를 더 낮게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응축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 같은 데에서는 응축기가 실질적으로는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은 보다 더 터빈의 출력을 내기 위해 가지고 터빈의 출력을 더 내려면 아무래도 위에보다 아랫단 압력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속도가 좀 빨라질 거 아니에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더 에너지를 더 뽑을 수 있어가지고 대기압 상태보다는 한참 낮은 진공 상태 정도에서 운전을 해요. 그럼 진공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조금이라도 누설이 있으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공기가 응축기의 성능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를 써가지고 이 공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난 컨덴서블 가스는 응축을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그 이유는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응축 온도를 그러한 역할을 한다.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컨덴서블 가스하고 베이퍼, 응축이 일어나는 베이퍼의 상대적인 비율이 그 인터페이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분압이 낮아져가지고 응축 온도가 낮아진다. 응축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응축의 대기가 더 배워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9.6은 직접 조금 내가 가져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Forced convective film condensation water가 long flat plate에서 스팀과 에어가 이렇게 같이 있는 혼합물이에요. 스팀과 에어가 혼합물인데요. 이 플랫 50cm의 플랫 플레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런 상태인데 수직은 아니고요. 이런 상태인데 수평으로 놓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컨디션은 95도죠. 그다음에 속도는 5m/s. 그다음에 압력은 101kPa. 그다음에 이 WG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전체 제 밀도분의 난컨덴서블 가스의 비율이죠. 난컨덴서블 가스의 비율이 2% 정도 되는 거죠. 2%, 0.02, 2%.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이제 컨덴서블 밀도비로만 따진다면 대부분이 이제 그 스팀인 거고요. 한 98% 정도가 스팀인 거고 한 2% 정도가 밀도니까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요. 2% 정도가 지금 난컨덴서블 가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페이스는 지금 60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60도로 유지되고 있는 온도죠. 지금 한 100도에서 원래 발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the heat transfer coefficient 15cm에서는 한 1500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9.175씩과 9.176씩을 이용해가지고 그 인터페이스 velocity하고 인터페이스 컨센트레이션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페이스 velocity VI라고 하는 것은 이쪽 위아래로 지금 이게 X고요. 이게 X 방향이고 Y인데요. 이 Y 방향에 있어서의 그 베이퍼의 속도예요. 이 베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 V는 V 방향의 속도인데요. 이제 베이퍼의 V 방향의 속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응축이 일어나는 베이퍼의 그 Y 방향의 속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175씩인가요? 175씩을 보면 175씩 그다음에 176씩을 통해 가지고 이 WGI를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이 가스의 질량비를 인피니트에서 이 가스의 질량비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176씩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V 방향의 이 베이퍼의 속도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죠. 베이퍼의 속도 여기 보면 이게 여기 9.176씩인데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H하고요. 이 T 인피니트에서 T1을 빼주면 이게 바로 열전달 양이죠. 열전달 양이 되는 거고요. 열전달 양하고 실제로 응축이 되는 그 양이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열전달 양과 그러니까 열전달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응축이 생겨가지고 그 열이 제거되는 양이죠. 다시 얘기해서 응축이 발생해서 이 열량이 결국에는 cooled solid wall 쪽으로 제거되는 양이에요. 그 제거되는 양만큼 응축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퀘이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밀도에다가요, 이 혼합물의 밀도에다가 그다음에 잠열에다가 rho VA죠. A는 지금 위하고 아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M.에다가 잠열을 곱한 거죠. 유량 M.에다가 잠열을 곱한 건데 위아래 여기도 A 값이 있고요. 전체 와트로 계산한다면 여기도 rho VA인데 위하고 아래가 약분이 됐어요.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M 도트하고 잠열만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1-WGI가 된 것은 뭐예요? 전체 중에서 베이퍼 양이죠. 1에서 이제 0.02라고 하는 그 이제 난컨덴서블, 이건 응축이 안 되는 거죠. 응축이 안 되는 걸 뺐으니까 그 응축이 되는 양에다가 전체 밀도, 그 다음에 속도 보면은 응축이 실제로 발생한 양에다가 잡내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이 식을 봤을 때 뭐냐면 이 WGI를 잘 몰라요. 인터페이스에 있어서 이 가스의 그 이 밀도비는 지금 몰라요. 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인터페이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는 한 0.02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뭐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은 이 WGI 인터페이스에서의 WGI 값, 난컨덴서블 가스의 그 질량 밀도비를 대략 이 인피니스랑 같다고 이렇게 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류열 전달 계수는 지금 1.5로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체의 온도, 전체적인 그 이 스팀의 온도는 지금 95도에서 표면 온도 60도를 빼주고요. 그다음에 그 이 믹스처의 밀도, 이 밀도는 지금 보면 0.6kg per 미터 세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지금 현재 조건에서 0.6 정도 되고요. HLV 값은 지금 우리가 그 스팀의 물의 그 HLV니까요. 지금 잡열이니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0.02로 우리가 가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0.0378 이 정도가 된다는 뜻이죠. 0.0378.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지금 이쪽 2로 가면은 이제 플러스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 베이퍼는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속도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은 수증기가 응축이 되려고 내려오는 속도,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수증기가 기체 상태인데 응축이 되기 위해 가지고 y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가는 속도 0.0378m per second. 근데 이거는 지금 참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WGI를 우리가 W 인피니스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값, 물질 전달식을 이용한 그 크사이 값을 구하고요. 베타 X 값을 구하면 내가 인터페이스에서의 가스, 난컨덴서블 가스의 밀도비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냐면 이 베타 X,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있어가지고 그 워터 베이퍼 인터페이스에 있어가지고 이 난 컨덴서블 가스의 밀도비는 그 벽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밀도비에다가 그 크사이 이건 제타죠. 제타하고 시민 넘버하고 베타 X가 이렇게 조져 있는데 이 베타 X 자체의 시민 넘버는 지금 구한다고 해도 시민 넘버는 우리가 물질 전달 개수로 뭐 0.9라고 해서 구한다고 해도 이 조건에서요. 뭐 내가 시간 관계상 이 직접 뭐 시민 넘버라든가 밀도라든가 이건 아직 안 구했는데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이 우리가 이 제타 값을 구할 수 있고 시민 넘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베타 X 값은 VI 값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VI 값. 그러니까 이 응축이 일어나는 그 가스의 이제 Y 방향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타 X는 천상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 GI 값을 GI 인피니스로 계산한 값 0.0378밖에 넣어줄 수밖에 없겠죠. 넣어줘가지고 계산해주면 그 제타하고 베타 값이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베타하고 제타를 집어 넣어주면 이건 0.0이었었죠. 아까 WG 인피니스. WGI 값이 계산이 돼요. 0.162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당장 여기서만 봐도 그 인터페이스에서의 그 가스의 이 질량 B가 좀 0.02에서 는 0.02에서 상당히 이제 높아진 값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벽면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의 그 non-condensable gas의 밀도비가 0.02 정도였더라면 벽면에서의 non-condensable gas가 차지하는 비율이 0.16이면 상당히 증가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non-condensable gas가 응축 열전달 계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죠. 그거는 표면에서 상당히 non-condensable gas의 이 전체적인 어 양이 증가한 거죠.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응축이라는 베이퍼의 그 분압이 작아지니까 그 분압이 작아져 가지고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그 영향을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선된 WGI 값을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에 가정한 값인 거고 이거 한번 개선이 됐죠. 해서 다시 VI 값을 넣으면 0.0443 이렇게 되죠. 아까보다 좀 속도가 조금 더 인제 그 어떻게 됐죠? 뭐 마이너스니까 더 이 느려졌다고 해야 되나요? 빨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음. 결국에는 이 VI 값은 마이너스 0.0443이 되고요. 이거 값을 활용하면 방금 구한 것처럼 다시 베타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 값, 아니 데타 값과 베타 값을 집어넣으면 또 쪼끔 더 올라가는 그 양 자체가 더 이렇게 올라갔죠. 0.186으로요. 0.186을 다시 집어넣으면 또 VI 값이 또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책에도 보면 a few iteration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값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값은 바로 WGI 값은 0.1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VI 값은 0.046m/s 이렇게 된다는. 그래서 the original suction velocity가 이제 4.6cm/s가 되는데요. 경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non-condensable gas의 밀도 concentration은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아까 0.02였었죠. 벽면의 인터페이스에서의 non-condensable gas의 밀도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한 거의 10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석션 velocity는 실질적으로 한 4.6m/s 정도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계산돼서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석션 velocity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condensable gas의 velocity인 거예요. condensable gas의 velocity인 거고요. 그 양 자체를 상대적으로 비교가 좀 힘들겠지만 한 이 정도의 석션 velocity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Y 방향으로 이 응축이 일어나려고 하는 가스가 한 4.6 cm/s 정도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응축이 발생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non-condensable gas 같은 경우에는 한 10배 정도 지금 더 이 concentration 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장은 지금 external 표면에서의 condensation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는데요. 총 동영상 4개 정도로 올려놓을게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예제를 다 풀어봤어요. 부장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면서 external condensation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으로 해서 부장 코너를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